전기철도기사 필기해설 구조물공학 세 번째 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면 2차 모먼트 I, 높이가 L, 단면적이 A인 장주의 세장비를 표시하는 식은 어떤 거냐고 묻고 있는데, 자, 이 세장비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세장비는 하다 보면 바로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다란 기둥에 이렇게 외력이 가해졌을 때, 요렇게 변형이 되느냐, 요렇게 변형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좌굴이라고 그러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러지거나, 완전히 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좌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좌굴 현상을 알기 위해서 이 세장비라는 이 지수를 이 값을 쓰는데요. 이 세장비는 여기 있는 대로, 자, 이 L 값은 뭐죠? 이 L 값은 기둥의 길이죠. 기둥의 길이. 그 다음에 이 K는 뭐냐면 회전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회전 반지름. 일반적인 반지름도 아니고 회전 반지름이라고 굉장히 어렵죠. 회전 반지름은 K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R로도 표시를 해요. 근데 이 값은 뭐냐면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단면 2차 모먼트, 관성 모먼트가 있고요. 분자에는, 분모에는 단면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장비를 표시하는 식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분자에는 이 값이 들어가면 되죠. 답은 4번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K, 회전 반지름이라 K라고 그랬죠. R이라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핀색을 바꿔 쓰도록 할게요. 빨간색이 가독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K 또는 R, 얘는 뭐였었냐면, 자, 이런 값이었어요. 분자의 단면 2차 모먼트, 분모에는 뭐였었죠? 자, 분모에는 단면적. 이 값은 뭐냐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 2차 모먼트예요. 단면 2차 모먼트. 자, 이 값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일 수도 있고, Y축에 대한 2차 모먼트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Y축에 대한,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저께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자, 이 X축의 중립축에서 이쪽에서 단면 모먼트를 바라볼 때는, 자, 이 값을, Y 값을 구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Y 값을. 이 Y 값을. 단면적이, 여기가 B게 되면, 이 단면적이 A가 BDY가 되죠. 자, 이 Y축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전체적인 면적에 적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Y제곱에 대해서, DA에 대해서.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A의 Y제곱은 뭐였어요? BDY였죠. 이렇게. 그래서 B, A의, 그 다음에 Y제곱의 D. 이걸 적분하게 되면, 어저께도 어떤 값이 나왔었죠? 적분하게 되면은 IX의 값은 12에 BH 3승이 나왔었죠. 요거를 뭐였었죠? 최외곽, Y축의 최외곽 거리로 하게 되면 또 단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요것을 실제적으로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단면 2차 모먼트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떤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장비도 구할 수가 있고, 자, 세장비도 구할 수 있고, 어저께도 뭘 구할 수 있었죠? 단면 개수.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단면 2차 모먼트 이 식은, 요거는 이제 적분식이긴 하지만은,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철용 지선 설비 중 지선의 최소 안전율은 구하는 건데, 자, 지선은 일단, 지선의 사용 재료가 있어요. 지선의 사용 재료. 지선의 사용 재료는 두 가지거든요. 아연도금 강선, 그 다음에 아연도금
강봉을 써요. 강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그 소선들을 꼬아서 만든 거. 강봉은 말 그대로 그 이제 굵은 봉 형태예요. 아연도금 그 강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55, 그다음에 90, 그다음에 135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강봉은 그 26mm부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쓰는 거는 그 90 곱하기 그 90스퀘어짜리 그 두 개에 해당하는 그 보통 30mm짜리를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연도 강선과 아연도 요 강봉을 쓰고 있는데 이때마다 얘와 얘의 안전율이 달라요. 자, 아연도금 강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율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근데 아연도금 강선을 쓰게 되면 안전율이 2.5예요. 그럼 답은 2.5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아직 그 지난번 강의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가선 장력이 이렇게 생기죠. 뭐 보통 1000kg 1톤 정도 쓴다고 할게요. 1톤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 여기 뭐 기초가 있어요. 기초들이 있어야만 그 지선의 힘을 받고 전주가 힘을 받는 거니까. 자, 여기에 그 지선의 장력이니까 그 TS 그 S는 그 스테이 지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선의 장력 했었을 때, 지선의 장력을 얘기했을 때, 이 지선의 장력이 얼마인가를 이제 구할 수는 있죠. 이때 이제 여기 지선에 대한 안전율을 적용하는 건데,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난번 강의에서처럼 이게 30도라고 칠게요. 30도라고 치게 되면, 자, T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TS는 사인 30도분의 T죠. 그러면 T가 1톤이었기 때문에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2톤이 되나요? 2톤이 되죠.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톤이 되죠. 그러면 이 2톤 값을 2톤에 해당되는 이 지선을 써야 되겠죠. 2톤에 해당되는. 하지만 2톤에 대한 그 값을 쓰지 않고요. 여기다가 지선의 안전이 2.5를 곱해주죠. 2.5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5. 5톤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그런 기계적 강도를 갖는 지선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지가 않고 이 값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2톤만 쓰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힘이 1톤의 힘이 작용했었을 때 여기에 2톤이 경사적인 힘이죠. 여기 되면 만약에 이런 수평 불력도 있는 거고 수직 불력도 있는 건데 이때 여기다 2톤이 돼야만 이 수평 불력이 1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이 힘이 여기서 힘이 더 큰 힘이 작용한다면 이 지선은 끊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전율을 더 적용을 해서 5톤이 가해질 5톤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좀 여유를 두는 거예요. 기계적 강도에. 그래서 저희가 지선의 최소 안전율은 2.5예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아연도 강연선. 아연도 강연선이에요. 아연도금 강연선. 강봉으로 하게 되면 1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지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답은 무조건 2.5예요. 더 볼 필요도 없이.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여기서 참고 한번 하시라고 제가 하나 그림을 떠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선의 안전율. 소재 허용력에 대해 2.5 이상이죠. 강봉은 허용력에 대해서 1.0이에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건 거의 대부분이 선형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허용력에 대해 2.5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정해주지 않은 강봉형이라고 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그냥 지선의 안전율 구하면 이건 선형이구나. 그래서 답은 2.5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문제요. 자, 다음 구조물 중 1차원의 구조물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보게 되면 기둥, 샤프트, 쉘, 원통인데 느낌상으로도 바로 쉘이죠. 기둥은 말 그대로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런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각기둥이 될 수도 있죠. 사각기둥, 샤프트. 샤프트는 이런 거잖아요. 축이잖아요. 이런 샤프트. 샤프트 축이요. 축이고, 자, 원통은 이런 게 원통이니까, 원통은 이렇게, 이런 그 원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통.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1차원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쉘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쉘. 자, 쉘은 이런 거예요. 쉘은 조개 껍데기죠. 조개 껍데기 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형 쉘. 자, 반원통 쉘. 이런 것들이에요. 1차원이 아니죠. 자, 이 17번의 답은 그래서 3번 쉘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라멘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건데요. 그리고 중앙의 절점은 힌지이다. 라멘이라고 나왔어요. 라멘. 자, 라멘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이제 그 강절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라멘은 강절점. 이 강절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강절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라멘과 트러스는 나중에 이제 구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밑에 이제 지점이 있겠죠? 자, 이 지점 뭐라 그랬죠? 고정 지점. 고정 지점의 반력은 몇이라고 그랬죠? 먼저 3. 왜냐하면, 자, 수직 반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반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 반력이 하나 있어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총 3개, 반력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먼저 하나 차수를, 부정정 차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써놔야 되겠네요. 부정정 차수는, 자, 반력의 수, 그 다음에 부재의 수, 그 다음에 강절점의 수, 그 다음에 조인트의 수에 곱하기 2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부정정 차수, 반력의 수는 구했어요. 3, 3. 그래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멤버 수는 한번 볼게요. 멤버라는 부재예요. 자, 부재가 몇 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그러면 여기다 반력이 아까 몇이었죠? 반력은 6개 더하기 부재는 4개. 강절점은 여기잖아요. 강절점은 여기에요. 용접 반대. 자, 용접 반대. 여기서가 없어질까요? 자, 용접 반대. 이렇게. 강절점은 경우 2개죠. 그럼 조인트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조인트는 뭐냐면 부재와 만나는 거, 이런 곳. 자, 이런 곳이요. 자, 이런 부재와 만나는 곳. 그다음에 부재와 지점이 만나는 곳. 그럼 몇 개인지 볼게요. 자, 하나 바꿔볼까요? 자, 여기. 자, 부재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여기가 5개죠.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2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12는 12 빼기 10이니까 이 구조물은 2차 부정정인 거죠. 그럼 답은 2가 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죠. 부정정 차수 구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전부 다 고정 단위죠. 고정 단위니까 여기도 3. 지점 반력이 3개죠. 여기도 먼저 써놔야 되겠네요. N은, 자, 반력, 멤버, 강절점, 그 다음에 전체 조인트 수.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전체 몇이죠? 9이죠? 그 다음에, 멤버 수 한번 볼게요. 멤버 수는, 자, 빨간색을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멤버 수는 5개예요.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뭘 구해야 돼요? 강절점 수. 강절점 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강절점 수 여기 하나, 2개. 그렇죠? 그러면 강절점 수 2개. 조인트 수 한번 볼까요? 조인트 수는 어디냐면, 자, 조인트 수는, 자, 하나, 둘, 셋, 넷, 5, 6이죠. 그러면 조인트 수는 여기다가 2 곱하기 6이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게 몇이죠? 9 플러스 14, 16 빼기 12죠. 4차 부정정이 되나요? 네, 4차 부정정이 돼요. 첫 번째 그림은 4차 부정정.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반력은 몇이죠? 여기가 3.
그러니까 반력의 수는 6이죠. 멤버 수 한번 볼게요. 자, 멤버 수. 자,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 그림의 차이는 이 부재와 이 부재를 연결할 때 여기는 강절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눈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속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멤버 수는 몇 개일까요? 멤버 수 한번 볼게요.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멤버 수 8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뭘 보냐면 강절점 수. 강절점 수는 여기 하나 이렇게 용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절점 수는 여기는 2개가 있어요. 2개. 그래서 강절점 수를 2개로 할게요. 이게 8이었죠. 강절점 수 2개. 그 조인트 수는 몇 개냐 볼까요? 조인트 수는 몇 개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2 곱하기 7이죠. 그럼 몇인가요? 16에. 124죠. 그럼 몇인가요? 2차. 이 2차 부정정이에요. 2차 부정정. 2차 부정정. 자,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지우지 않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자, 3, 3. 똑같이, 그러면 여기도 6이죠. 멤버 수 볼게요. 자, 멤버 수 잘 보셔야 돼요. 멤버 수는 어떻게 보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아까하고 똑같죠. 자, 멤버 수 8개. 근데 강절점이, 여기서 보게 되면 강절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전부 다 여기도 힌지, 여기도 힌지, 여기도 힌지, 다 힌지 말게 없어요. 강절점은 제로예요. 조인트 수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조인트 수. 조인트 수를 다시 한번 세볼까요? 조인트 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똑같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 2 곱하기 7이죠. 그러면 얼마죠? 14 빼기 14. 0. n이 0일 때, n이 0이면 뭐라 그랬죠? 정정구조물. 얘는 정정구조물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튼튼하죠? 얘가 튼튼하죠. 얘가. 정정구조물은 그냥 쓸만한 거예요. 그냥. 하지만은 이게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반력이 어느 정도, 반력이 어느 정도고, 목력,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부정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거죠. 틀리죠? 이 부분이 있는 거, 여기 강절점이 있는 거, 강절점이 없는 거. 요 차이예요.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물에서는 18번의 답은 2고요. 요것들은 2차 부정, 얘는 2차 부정정이고 얘는 정정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지지주의 높이가 7.8m이고 전차선의 수평 집중하중이 10kN이다. 이 경우 지면과의 경계점에서 전달력은 얼마인가를 묻는 건데요.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외팔보라고 그래요. 저 밑에 다시 그려보면 이 그림 외팔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정단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고정단에 묶여져 있어서 외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는 반력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반력이 수직 반력도 생기고 수평 반력도 생기고요. 이렇게 모멘트에 대한 반력도 생기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외팔보. 다른 분은 이제 캔틸레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림에서는 지난번 문제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 색깔이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하중이 생겼냐면 수평 분포 하중이었었죠. 수평 분포 하중, 이렇게
수평 분포하중 이렇게 생겼었을 때 이거는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바뀌게 되면 이 H였던 게 2분의 H로 작용해서 그 모먼트 값이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 모먼트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달력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전달력을. 자, 전달력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똑같이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수평 집중하중이, 전체 수평 집중하중이 그 높이가 7.8m이고 수평 집중하중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수평 집중하중 여기 걸렸는지 여기 걸렸는지는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다 걸렸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럴 때 전단력은 뭐냐면, 전단력은 그대로 이쪽에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여기 10kN 걸려요. 10kN. 자, 이 문제는 지난번 수평 분포하중이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계산한 것보다 굉장히 쉬운데, 그때는 이제 모멘트를 구한 거고요. 그때는 어떤 걸 구했냐면, 모멘트를 구했던 거고요. 자, 지금은 얘가 아니고 전단력을 구하는 거예요. 전단력이 만약에 이렇게 여기 전단하중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경계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멘트를 구한다고 하면 이 10N하고 이 높이 몇이죠? 7.8. 그럼 곱하기 해서 78 킬로뉴턴 미터가 모멘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단력과 모멘트만 구분만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앞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아까 뭐였었죠? 이 19번의 답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전달력을 요 값 그대로겠죠? 10kg. 수평 집중하중이 10kg 그대로 걸렸기 때문에 경계점에서는 그대로 이 값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선로 속도 등급 300km급 이상에서 전차선로의 전주경과 최대 몇 미터까지 가능한가를 묻는 건데요. 일단 경관이라는 말을 먼저 여기서는 아셔야 돼요. 경관이란 말. 경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지물과 지지물이 있었을 때,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거리. 이걸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고, 영어를 뭐라고 그러냐? 스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많이 쓰잖아요. S. 어떤 거 많이 쓰잖아요. 이도를 쓸 때 8t분의 W S 제곱에서 얘가 요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속도 300km급 이상에서 전차선로의 전주경과는 이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고속철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300km 이상이니까. 고속철도에서는 기본적으로 65m예요. 최대가. 터널에서는 얼마냐면, 자, 뒷장에서 제가 요거는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요거는 50인데, 표를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전주경관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전주경관은요, 곡선 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정해는 게 아니라. 자, 뒤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워놓고, 이따가 제 그림 다시 한번 그릴 게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전차선 속도 등급 300km급 이상에서 전차선로 전주경을 최대는 몇 m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최대 65m. 터널은 50m예요. 그 다음에 250km급 이하에서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감리하실 때, 지울 거 따로 요거를 쓸까요? 이 부분은 감리하실 때, 도면 검토할 때 되게 필요하죠. 자, 곡선 반경이 200에서 300까지, 그 다음에 곡선 반경이 이렇게까지, 곡선 반경이 2000까지, 요게 이렇게 결정이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요거보다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요게 있어요. 자, 최대경관 이렇게 하고 인접하는 경관의 차는 10m로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20m로 할 수 있다.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50m 경관이에요. 50m 경관인데 이 다음 경관을 딱 할 때는 40m를 써야 되지, 여기다가 만약에 40m를 써야지 여기다가 30m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관의 차가 10m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20m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50에서 40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30m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인접하는 경관의 차는 10m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20m로 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그 20번까지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